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이해 중에서 지식재산의 이해, 어, 이제 특허 제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특허의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기본 교재 또 보조 교재를 참고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파일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지식재산의 첫걸음, 우리 공지사항에 올려있는 그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본 동영상의 사이트에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허 출원에 대해서 특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우리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제 특허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국가는 이를 확인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여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그 권리 부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권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법정 요건에 의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면 권리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절 결정되는 것, 등록 결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실제 중세에는 발명에 대한 특권을 군주 등 통치권자의 수권에 의하여 자유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과거 특허권 부여 방식에 대응되는 현대의 특허 제도가 가진 중요한 특징, 이것이 권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을 완성한 자가 법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 명세서라든지 특허 청구항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상세 설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재한 명세서를 가지고 출원을 정규적으로 했다면 또 소정의 비용을 출원 비용 등을 납부했다면 그 권리 부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특허를 부여할 때 무심사주의로 특허를 주는 것,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주는 것,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심사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특허 출원이 방식적인 요건 및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있는 것. 방식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런 겁니다. 특허 출원의 발명자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발명자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뭐 성명, 한국인이라면 한국 이름, 영문 이름, 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했는지, 그리고 또 발명의 명칭을 기재했는지, 또 발명의 요약서 이런 것들, 또 비용을 납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을 출원의 형식을 검사하는 것을 방식 요건이라고 그러고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명세서 상에서 발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성, 작용,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허 청구 범위를 통해서 발명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확한 것 그런 것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고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실제 무심사주의는 특허 출원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 가운데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나 절차의 적법성만을 심사하고 실질적 사항은 심사하지 않고 우선 특허를 부여하고 나서 이후 그러니까 등록 일단 출원하고 나면 그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은 특허 등록을 해준 다음에 이후 권리의 유효성 여부는 권리 행사 단계에서 별도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심사를 한다면 빠르게 이제 권리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실제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 충돌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우리 특허 요건이라고 그러죠. 특허 요건은 적극적인 요건인데 적극적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상 이용성을 갖춰야 하고 특허 신규성을 갖춰야 하고 진보성을 갖춰야 하고 이것이 특허 적극적 요건이라고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 특허 요건의 판단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특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실용신안 상표 등의 분야에서 무심사주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소발명이라고 하는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는 어떤 기술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표의 그 타사와 자사의 예, 그 구분을 하기 위한 이런 상표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심사주의를 먼저 선택을 해서 등록을 준 다음에 실제 권리 행사 시에 심사 청구를 해서 권리가 유효한지를 판정받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심사주의의 특허제도, 심사주의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권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권리의 높은 안정성을 불러오지만 심사를 위한 비용과 기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무심사 특허 제도를 채택한다면 신속한 특허 결정과 특허청 조직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법적 안정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일단 뭐 출원 발명의 명칭, 발명자 최소한 정보만 기재하고 명세를 기재했다면 특허권을 부여 등록번호를 줘놓고 나서 실제 침해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음,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등록될지 안 될지를 다시 검사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낮다는 점이죠. 또 특허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심사주의에 충실하다 보면 심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우리 왜 등록성, 저기 등록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다 검토해서 하려면 심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심사 기간 중 또 공개되지 않는 등록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허 등록이 됐다고 그래도 비슷한 걸 가지고 또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있죠. 무심사주의를 한다면. 그런데 심사주의를 한다면 심사가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돼가지고 늘어나는 동안에 벌써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 출원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가 왜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이 등록이 됐다고 그러면 그걸 피해서 할 텐데 등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심사 기간을 심사를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특허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특허 내는 이런 중복 연구와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세서를 공개하는 출원 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원 공개 제도로 하는 것은 모든 출원은 특허 출원한 것은 출원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되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특허청에서 어, 임의적으로 1년 6개월, 18개월이 지나면 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중복 연구와 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셈이죠. 이 때문에 특허의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면 출원 공개 시점이 아닌 가장 최근 1, 2년 기간 내에 타수의 미공개 특허가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1년 6개월 때 공개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조금 뭐 하루 이틀 미달을 해도 공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공개 특허가 다량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최근에 특허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기술 트렌드 변화가 아닌 특허 제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런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특허가 앞에 제목이 특허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일에서 10개월 동안에 자동으로 출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년 6개월 18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출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에는 심사 완료 후 공개를 전제로 실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개료 통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개료 납부 즉시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의 경우는 방식 심사 완료를 한 다음에 공개하겠다 해서 전제한 다음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개료를 별도로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납부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개로 납부 후에 즉시 또 공개가 되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 특허 요건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원과 별도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원을 별도로 출원을 하면서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 이후에 별도로 심사 청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를 통해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왜 그런가 하면 출원을 하고 많은 건이 10건이 특허 출원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제 권리자로 또는 그 발명자가 빨리 권리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3건만 심사를 먼저 하게 된다면, 실제로 특허 출원한 거는 많지만은 3건만 특허 출원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심사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심사를 촉진하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2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발명, 실질적인 발명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2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발명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선출원주의가 있습니다. 선발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발명한 사람, 실제 특허청에 낸 사람이 먼저 낸 사람이 아니고 먼저 발명한 사람의 권리를 주는 것을 선발명주의라고 하고,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겠죠. 선출원주의는 예를 들어서 같이 A와 B가 서로 모르는 상태, 또 아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서로 모르는 상태라고 간주하겠습니다. A가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B가 좀 늦게 발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발명을 했다. 그런데 2개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개발 시작은 A가 먼저 했는데 완성을 먼저 해서 B가 먼저 특허 출원을 했어요. A가 먼저 발명을 완성을 해놨어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B가 만약에 특허 출원을 먼저 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출원했다고 하는 이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선발명주의는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도 채택을 하고 했었는데요. 개인 발명가보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에서는 연구 인력도 많고 비용, 자본도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연구를 해낼 수 있죠. 그런데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발명만 해놓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제3자가 특허 출원했다고 그러면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당신보다 1년 전에 특허 출원 발명을 완성해놨다. 이래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명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현재는 선발명주의가 아니고 선출원주의가 접목이 돼 있고, 한국이나 중국, 일본,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함께 선출원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레이엄 벨, 전화를 먼저 발명한 사람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미국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엘리사 그레이 이 경우가 가장 유명한 예가 됩니다. 1876년도에 2사람의 전화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했는데, 불과 2시간 차이로 먼저 출원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전화산업 이후 성공에 대하여 단지 특허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벨의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사업화 역량이 벨이 뛰어났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특허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 제도로서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있는 선출원주의를 택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는 것인데, 출원을 하기 위한 자격은 누가 있겠습니까? 출원한 자격은 원시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국은 민법상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순수한 개인을 얘기하고,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뭐 학교 법인, 무슨 우리 그 호서대학 경우도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이제 법인을 구성을 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특허 출원한다면 법인도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민법상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법인이라는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아 법적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는 존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아서,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받아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 능력을 가진 자연인과 법인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발명이 특허를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에 대한 소송도 많이 읽고 발생하고 했는데, 현재로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특허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일종의 법인격 부여에 대해서는 법학적, 철학적 관점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우선 근본적인 논의가 완료된 후 특허 제도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특허 대상인 발명을 완성한 발명가가 있습니다. 발명을 완성한 발명가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명자는 법인이 할 수 없죠. 발명은 개개인, 자연인만이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인, 국가 이런 등은 발명자가 될 수가 없으나, 적법한 승계인인 경우, 예를 들어 적법한 승계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주식회사 가나다라 이게 있을 때 거기에 직원이 김이, 박, 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면서 연구 개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가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그것을 적법한 승계인이라고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도 법인도 갖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무발명이 이제 조직의 소속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조직원의 업무상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되는 행위가 종사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법인에 승계되어서 법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법인은 직무 발명이라는 걸 통해서, 직무 발명은 조직의 소속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을 말하는데, 발명의 범위가 발명한 것이 업무상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사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법인에 승계되어서 출원되고 있다. 네. 발명한 자가 권리를, 회사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출원서 및 특허증에는 발명자로 게재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발명자 게재권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발명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명을 했다 해서 회사명으로 출원했다고 그러면 권리는 회사가 받을 수 있지만 발명자는 여러분 자신 또 직원 개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명예권이죠. 이건 명예권은, 이런 발명자권은 양도되지 않는 불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선발명주의를 가지는 국가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우선 발명자 명의로 출원되었다가 선발명주의에서는 그렇죠. 먼저 출원한 사람들이 권리를 받기 때문에 이후 권리를 법원에 양도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발명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개인이 발명을 했다가 그것을 회사에 양도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재 관리자가 법인으로 변동되는 법을 존재할 수 있음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특허 출원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우리 또 그 Q&A 방에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특허 출원을 무엇인가? 특허 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이란 무엇일까? 특허를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것을 특허라고 하는데 그것을 특허청에 내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허 출원이라고. 특허 출원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국가에 대해 어,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해서 발명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법적 행위 이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자, 특허 출원 뭐다? 특허를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발명자 등이겠죠.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을 내가 공개할 테니 발명을 공개를 조건으로 해서 특허를 내달라라고 요구하는 신청하는 법적 행위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식에 따라 그 출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청약할 때 특허청 사이트에서 보면 특허 양식이 있습니다. 또 전자문서 작성기라고 해서 우리 한글, MS 워드 등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해진 절차라고 한다면 일단 발명이 완성이 되면 그 발명을 특허 명세서에 기재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그 발명자는 누구고 출원인이 누구고 발명의 명칭은 누구고 심사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하는 서지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리고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비용을 특허 출원료를 소정의 특허 출원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명을 한 자는 발명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은 실제 심사를 하면서 뭐 등록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 신규성 등의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거절되는 수도 있겠고 방식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발명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뭐 출원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 안 됩니다. 실제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출원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 1번이고 수리가 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 출원서를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출원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출원번호가 특허 출원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출원인은 그 출원번호 부여되면 출원일이 확정되죠. 뭐 2000년도 0001 이렇게 딱 확정이 됩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선출원의 지위가 그 출원하게 되면 그 후에 발명되어 출원되는 것들보다 앞서 출원됐다고 하는 선출원의 지위가 정해집니다. 출원인을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인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이 이제 등록이 되면 출원일부터 20년간 특허 같은 경우에 존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출원 공개 시점이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18개월 후에 공개되는 것이고 심사 청구 기간, 이거는 출원한 이후에 3년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출원이 최초부터 없었던 이런 걸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하는데 특허 출원할 때는 서식에 따라 국가장에 따라 서류 구성의 차이가 있으나 출원서는 출원 시에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서가 들어가고 서지사항이 들어갑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래 기술, 상세한 설명, 발명의 효과, 작용, 뭐 이런 부분, 특허 청구항 이런 것들 기재하게 되고요. 도면, 발명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면, 그리고 요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출원 절차는 출원 서류 기간 등의 차이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